라운더 스퍼트는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부담 중량은 56kg입니다. 라운더 스퍼트는 발군의 스피드를 바탕으로 단거리는 물론 장거리까지 능력 검증된 마필입니다. 특히나 작년 11월에 3세 암말 장거리 최강자를 결정하는 경상남도지사배 대상 경주에서 선행 1순하며 2위마와 6마 신차로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하면서 장거리 최강의 암말로 평가받았습니다. 당시 경상남도지사배 대상 경주의 2위마와 3위마가 플랫페이브와 어디가나이었습니다. 이후 라운더 스퍼트는 퀸즈 투어의 첫 번째 관문이었던 동아일보배 대상 경주에는 출전하지 않았고 대신에 스테이어 시리즈인 헤럴드 경제배 대상 경주에 유일하게 암말로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시 2000m 장거리 레이스에 초반부터 호기롭게 강공선행 작전 펼치며 레이스를 주도해 나갔지만 직선에서 걸음 현격히 무뎌지며 현존 최강의 전력인 위너스맨과 투오니 반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착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직전에 퀸즈 투어의 두 번째 관문이었던 뚝섬배 대상 경주에 출전하여서 역시 한 수위의 전력을 선보이며 선행 1순으로 2위마와 6마 신차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라운더 스퍼트는 퀸즈 투어의 마지막 관문인 KNN배 대상 경주에 출전하는 가운데 당연히 선행으로 레이스를 풀어갈 것이 유력시되며 여전히 쾌조의 컨디션 바탕으로 현존 암말 최강 전력의 위용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한 수위의 전력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 우승이 유력시되는 마필입니다. 플랫페이브는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부담 중량은 56kg입니다. 플랫페이브는 작년도 4세마 시절의 대상 경주 첫 출전이었던 퀸즈 투어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경상남도지사배에서 당시 우승했던 라운더 스퍼트에 이어서 2착 입상에 성공하며 현전 암말 최정상급 전력으로 급부상했던 마필입니다. 이후 1등급 무대에서의 장거리 2연속 입상 포함해서 일반 경주 3연속 입상의 폭발적 상승세에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퀸즈 투어의 첫 번째 관문인 동아일보배 대상 경주에 출전하여서 당시 2착한 라운퍼스트와 2.1배 최저 배당으로 팔리며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생애 첫 서울 원정에다가 체중도 14kg이나 빠졌고 당시 주행 중에 라운핑크에게 진로 방해당하는 불운도 겪으며 결국 7등이라는 당황스러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절치부심하여 직전에 퀸즈 투어의 두 번째 관문이었던 뚝섬배 대상 경주에서는 당시 우승을 차지하였던 라운더 스퍼트가 이끄는 선두 하이페이스에 외곽에서 중위권 자리하고 적극적으로 전개를 펼쳤고 직선에서 내치게 자리잡고 최선 역추를 펼쳤지만 결국 사착에 머물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퀸즈 투어의 마지막 관문인 KNN배 대상 경주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게이트 유블리 여부와 앞선 흐름을 좌우할 선행마 라운더 스퍼트를 필두로 캄스트롱과 그린드래건이 이끄는 선두 하이페이스 구도 속에서 초중반 전개를 얼마만큼 선두권과의 격차가 크게 뒤처지지 않고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지만 출발 이후 직선 거리가 가장 긴 부산의 1600m 레이스임을 감안해 볼 때 홈그라운드 이점의 플랫페이브는 1600m 경주거리가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플랫페이브는 최근 두 차례 퀸즈 투어 대상 경주의 졸전을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입상 유력마로 평가합니다. 연이 일출은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부담 중량은 56kg입니다. 연이 일출은 4세마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에 생애 첫 대상 경주 출전이었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에서 라운퍼스트와 클리어검에 이어서 3착의 성적을 거두며 과천벌 암말 강자급 마필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이후 작년 8월에 1등급 승급전 무대부터 연속된 졸전으로 최고의 무대에서는 다소간 전력 격차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부진했지만 절치부심하여 올해 들어서 첫 번째 출전이었던 2월에 1등급 1200m 레이스에서 1등급 강자급 전력으로 평가받는 어마어마와 장산 레이저 모르피스에 이어서 4착의 성과를 거두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전에 퀸즈 투어의 두 번째 관문이었던 뚝섬배 대상 경주에서는 당시 우승을 차지하였던 라운더 스퍼트가 이끄는 선두 하이페이스 구도 속에서 중후미권 자리하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고 직선에서도 폭발적인 종반 탄력 선보이며 당시 2착했던 라운퍼스트를 거의 따라잡을 듯한 걸음으로 3착하였습니다. 민병철이가 독사같은 분석을 통하여
최근 능력의 성장세가 뚜렷한 연이일출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며 삼복승식 48.9배와 삼상승식 140.5배를 확실하게 적중해드렸습니다. 연이일출은 직전에 뚝선배에서 배당판 인기 10위였고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야말로 폭탄 배당마였지만 남들과 차원이 다른 민병철의 독사같은 분석을 통하여 연이일출을 자신있게 추천해드렸습니다. 당시 인기 1위였고 결국 우승을 차지했던 라운더스퍼트와 연이일출의 복승 배당이 58.5배였고 라운더스퍼트와 연이일출 이복 연승 배당만 해도 13.9배였을 정도로 폭탄 고배당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연이일출은 퀸즈투어의 마지막 관문인 KNN배 대상 경주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직전에 뚝선배 대상 경주의 3착 입상으로 인해서 KNN배에서는 여기저기서 추천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인기마로 팔려나가는 것이 다소 짜증이 나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현재 연이일출은 현재 앞말 강자급 전력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1600m 거리도 적정거리로 판단할 수 있기에 이번에 연이일출은 생애 첫 번째 대상 경주 2착 입상도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합니다. 천지여걸은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부담 중량은 56kg입니다. 천지여걸은 작년도 오세마 시절부터 꾸준하게 대상 경주에 출전하여서 착순권 성적을 거두었고 올 시즌 퀸즈 투어의 첫 번째 관문인 동아일보배 대상 경주에서는 3착에 성공하며 우리에게 삼복승과 삼상승 고배당을 선사해준 마필입니다. 당시 민병철이가 어디가나를 충마로 라운퍼스트와 더불어 배당판 인기 7위로 남들은 관심권에서 멀어져 있던 천지여걸을 독사같은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자신있게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천지여걸은 어디가나와 라운퍼스트에 이어서 3착 입상에 성공하며 삼복승 47.9배와 삼상승 517점이라는 폭탄 999 고배당 완벽하게 적중해드렸습니다. 천지여걸은 동아일보배에서 3착한 이후 이번에 3달여 만에 KNN배 대상 경주에 출전하는 가운데 워낙에 발동이 늦게 걸리는 유형의 마필이기에 이번에도 초중반 앞선과의 격차는 다소 벌어져 있겠지만 직선 초입부터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를 단행한다면 종반 위력적 한발의 추입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입상 도전마입니다. 원더풀 키티는 문성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부담 중량은 56kg입니다. 원더풀 키티는 발주 악벽도 심하고 경주거리와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기복을 보이기는 하지만 작년 9월에 1400m 2착 입상 시처럼 가끔씩 발주가 잘 이루어지면 선두 장악도 가능한 똘끼도 선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작년 10월에 생애 첫 대상 경주 출전이었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에서는 역시나 늦발하고 최후미에서 전개를 펼치고도 막판 위력적 한발의 추인 능력을 선보이며 3착하였습니다. 당시 1400m 거리에 마지막 200m 활용 타임이 12초 3이었을 정도로 막판 날아 들어왔었죠. 이후 계속해서 늦발로 초반 전개에서 손해보며 막판 끝걸음에 여력만 남긴 채 연속된 3착 및 인기 대비 졸전을 펼쳤지만 직전에 1200m 출전하여서 매끄러운 발주 이후 역시 최후미 외곽에서 전개를 펼쳐나가며 직선에서 위력적 추입, 한발의 결정력을 선보이며 2착 입상에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민병철이가 원더풀 키티를 정확하게 추천해드리며 25.2배 적중을 안겨드렸습니다. 원더풀 키티는 이번에 생애 두 번째 대상 경주 출전인 KNN배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초반 발주 이탈이 입상을 위한 최대 관건으로 작용하겠지만 정상적인 발주와 더불어 초반에는 어차피 최후미에서 전개를 펼쳐나가겠고 오히려 출발 이후 직선거리가 가장 긴 부산의 1600m 레이스라는 것이 원더풀 키티에게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훈련 컨디션도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번에 KNN배 대상 경주의 막판 직선 구간에서 내재된 폭발적인 라스트 한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복병 전력입니다.